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집 여기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거 있고요. 요 길이 있고요. 길이 있고요. 이 부분 파란 사경 쳐 있는 이 부분. 예. 그 변전소 그 전기를 그 전압을 변압하는 거 그 장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예, 이런 비슷한 그런 변전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그러한 영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단에 나오는 모든 변전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 제가 다 찾았는데요. 예, 이 정도면은 오데사, 예, 오데사 이 지역에 그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는데 주로 변전소하고 발전소도 공격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는데 이 장소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데사에 있는 전기 시설을 싹 다 폭격한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연방군이 오데사 지역의 적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합동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격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본 것입니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뭐 화력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를 다 공격한 걸로 보입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변화가 없고 그리고 슬라비안스크, 그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프카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방면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굴야이폴레 그다음에 지아포리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 대비. 러시아가 체르노빌을 공격할 거를 어떻게 알고 그 공세에 대비해서 무슨 그물 막 이렇게 길에다가 그물 드론 막 막고 막 난리 났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르노빌은 요 근처에 키예프 근처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인데 과거에 핵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갖고 폐쇄된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있는 또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방사능을 확 날릴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소문을 우크라이나도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기 체르노빌 근처에다가 그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정확히 어디였더라? 하여튼 이 근처예요. 네. 러시아 공군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군이죠. Armed Forces of Ukraine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번역하는 것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파하고 하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격할까봐 준비하고 있대요. 네. 여기 나오죠 지도? 네. 그리고 이거 러시아가 납치해간 우크라이나 15살 소년이 러시아군에 강제 징집돼서 복무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은 15세 때 헤르손주 크린키에서 실종됐는데 러시아가 거기 점령한 후에 실종됐는데 나중에 19세가 되어갖고 러시아군에 입대해갖고 자기가 부콘탁테라는 러시아판 그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올렸어. 자기 그 사진을 이거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가 얘한테 전화를 해봤어. 아니 당신 실종된 어린아이인데 왜 러시아군 모자를 쓰고 거기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나요? 나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가 좋았는데요. 나 그 러시아군에 입대했고요. 그리고 나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나 원래 러시아계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스티아체는 러시아가 항상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데요. 거의 뭐 요약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제45 독립포병여단 사령관 로파차크는 주요 도시 거주자들이 당국의 겨울철 시골 이동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그러니까 시골의 겨울철에 이동하라. 왜냐하면은 도시에 가스 뭐 이런 에너지가 없어서 얼어 죽을 수 있다. 차라리 시골 가서 장작되는 그런 삶이 나을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그 탄약 공장의 회사 탄약 창고에 폭발을 했는데 원래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른대요. 왜 폭발했는지. 노르웨이 언론 매체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관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약 1,400에서 1,500건 중 93%는 외곽 방어선에서 격추되었고 6%는 도심에 더 가까운 지역에서 격추되었으며 모스크바 시내로 침투한 드론은 단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건의 발사에 비하면 이는 무시할 만한 수치입니다. 비용 계산 또한 암울합니다. 가장 흔하고 저렴한 공격용 드론인 우크라이나제 FP1은 대당 약 5만 5천 달러입니다. 이거 샤헤드를 이란은 대당 4천 달러에 만든다고 주장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대당 5만 5천 달러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예? 이란이 대당 4천 달러에 만들 수 있는 샤헤드급인데 거의. 근데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분명히 중간에 뭔가 빨대 꼽은 놈이 전엔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드론 1,400대를 구매하려면 7,7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지금 미국의 FBI 나보 사포 해갖고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샤헤드급을 이란의 학자 아무게라는 사람은 서방이 샤헤드 136 드론 한 대에 2만에서 5만 달러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추천하는데 아님 우리는 4천 달러에 불과함.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료비가 다른 걸까요? 이란에 가면 갑자기 재료비가 싸질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료비는 같다고 치면 인건비 차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거의 싸니까 손으로 다 수작업하는데 일당을 조금 줘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천 달러라면 용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이거 우크라이나의 그 FP1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긴 건 달라도 용도가 거의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대당 5만 5천 달러래요. 예? 10배가 넘잖아요. 4천 달러에 5만 5천 달러면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우크라이나 그렇게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이었어? 아니잖아. 그럼 중간에 어떤 놈들이 계속 빨대 꽂고 층층 시야 계속 빨대 꼽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한국의 하천 구조처럼? 네, 오데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가 추락하였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따르게 됐는데 자기가 뭘 미사일을 발사하려다가 자기 미사일이 뭐 부딪혔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어? 이건 격추된 거 아님? 근데 그 격추됐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님? 우크라이나 공군서서 미그 29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중 화재가 발생해 오데사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투 임무 중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려 전투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조종사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비행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 러시아군 신형 요격 드론 배치, 러시아에 또 신형 드론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신형 요격 무인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드론은 발포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뭐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 폭발 기능을 갖춘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동에너지 요격 버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박치기 하는 거. 예. 꽝 쳐박아서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원격 폭발은 조종사가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터지는 거 같은 거예요. 예상 비행 속도는 최대 시속 150km, 작전 최대 5,000m입니다. 5km. 네,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우리가 더 많이 러시아군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마자르가 크림반도 이제 드론 부대 지휘관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을 살해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들의 적시 자금 지원으로 필요한 수단을 확보한다면 지상작전 없이도 올해 8월부터 크림반도 내 목표물 타격 능력을 현재 수준의 7배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러시아인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 사람 입장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저는 한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면은 나는 70억 명을 다 죽일 능력을 갖기 전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을 거야. 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한 명을 죽였어. 그럼 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나를 보복하러 올 거 아니야. 그 전에 경찰이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다 죽여야 돼. 그럼 경찰이나 뭐 걔네들도 다 친인척 있을 거 아니야. 친인척이 또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야. 또 군대도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럼 군대도 다 죽여야 돼. 그럼 군인들 다 죽였어. 그럼 군인들 가족들이 또 날 다 죽이려고 할 거냐. 그럼 군인 가족들도 다 죽였어. 군인들 가족들의 친척들이 날 죽이러 올 거냐.
아니야. 그럼 군인 가족 친척들도 다 죽였어. 그러면 대한민국 다 죽였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 다 죽여 통통. 야 사람 없대. 북한이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북한 놈도 다 죽여야 될 거야. 일본이 야 한국에 이 사람 다 죽었대. 김진팔이 다 죽였대. 그러면 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일본 다 죽여야 할 거야. 중국 놈 다 그러다 보면 전 세계를 다 죽여야 돼. 내가 뭐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사는 줄 아니? 러시아 스타링크 유사 시스템 개발 및 스타링크 라스베트 시스템 무력화. 러시아는 지상 관제에 대한 무인 항공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야, 그 러시아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우리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 러시아의 스타링크 유사 서비스인 라스베트 구축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 아무개 소장은 우크라이나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러시아판인 라스베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하루에 2시간 우크라이나 그 작전 구역에서 하루에 2시간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27년 내년이 이맘때 1년 정도 지나면 24시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폴타바주 오포시나스키 지구의 모든 주유소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 좀 과장한 그런 이제 과거 예가 있었대요.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규모를 과장해온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야 많이 포개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속히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과장하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우크라이나군 해병대가 대대 이동 데이터가 담긴 지휘관 태블릿을 러시아군에 인계했습니다. 뭐야 포로가 잡힌 건가? 포로가 잡혀갖고 고위 포로가 잡혀갖고 고위 그 이동 그 데이터 담긴 태블릿을 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탱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멋진 모습이죠.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뽀다고 때문에 얼어 죽을 일이냐? 그딴 거 필요 없고 나 일단 살아야 되겠어 그런 거죠. 예, 딱 김진팔이 원하는 스타일이죠. 저도 집도 있잖아요. 예쁘게 짓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집을 어떻게 짓고 싶으냐면요.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주변 집하고 거의 비슷하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더 거지 같아 보이고 그런 집이었는데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 집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김치라도 한 보씩이 갖다 줄까? 그리고 김치 들고 주러 왔다가 주인장 계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내부를 들여다보고 속았어. 김치 우리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어. 이 새끼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집을 짓고 싶어요. На Луцькому заводі корпорації Кромберг & Шуберт Україна теж шанують традиції. Тому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독일 자동차의 그 전기줄 있지 않습니까? 하네스라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공장을 공격해서 폭파했답니다. 근데 이분들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엄마 공장에서 밤에 야근하고 잔업하고 새벽에 오늘 돌아오는데 그 장갑에 세 겹을 꼈는데 그 장갑을 얼마나 뜨거웠던지 장갑을 세 겹을 낀 거예요. 목장갑을. 근데 여기 손에 빵꾸가 났어. 까맣게 탔어. 왜 그랬냐면 그 작업 그 있어요. 금형에서 주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전자 부속품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된 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 사람이 손으로 빼야 돼. 근데 뜨거워. 식기도 전에 뜨거운 걸 손으로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갑을 세 겹을 꼈는데 그 장갑에 막 타서 구멍이 뚫린 걸 봤어. 그때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해줄게 라고 결심을 했죠. 뭐 편안하게 해주긴 개뿔 뭘 해줘. 그래서 이 여공들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네. 우크라이나 투자 프로그램 국장 아무개에 의하면 노바포시타 터미널 5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예요. 야 내가 임마 드론 최전방에 보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잖아. 이 사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받아갖고 심부름 해주는 거니까 돈 안 띵가 먹었음 하려고 이제 영상을 사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노바포시타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보고 노바포시타 이제부터 합법적 공격 목표임. 적군의 무기를 운송하는 보급 수단임.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 부국장 바딤 스키비치는 러시아가 주요 미사일 생산 계획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S-400 시스템용 미사일 약 400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130기, 그리고 북한제 KN-24 미사일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러시아 내부에도 CIA 첩자가 있다더니 그런가? 스키비치 부국장은 러시아가 주요 미사일 무기에 대한 월간 생산 계획을 110에서 120%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미국 기술 유출 우려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 보류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쏘나기만 피한 거야. 언론 공세하니까 젤렌스키가 이 새끼가 감히 네가 나를 언론 공세를 해? 알았어. 나도 언론 공세 소나기 해줄 수 있어. 내가 애들한테 해주라고 할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의 관심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야 물어봤더니 있잖아. 그거 기밀 그거 비밀이래. 영업 비밀 밥 먹고 살아야 된대. 미안해. 뭐 이런 거죠. 딱 비즈니스맨 사업가 스타일 나오잖아요. 예, 딱 그런 식이에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국방부에 저품질 동절임 고기를 공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사업가 드미트리 미즈기리가 체포됐다고. 예, 그 군납비리. 러시아도 군납비리 있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에도 있는데 이거 뭔가 친근감 느끼는데. 몰도바 외무부는 8월 9일 몰도바 영토에서 발생한 무인 항공기 추락 및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협의를 위해 러시아 주재 몰도바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오제로프 러시아 대사는 몰도바 당국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EU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불행의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고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전 대비 촉구. 베레스토노프 고문은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위협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급자족을 위한 배터리 및 기타 장비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두세 배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요격 미사일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은 6%에 불과하다고 국내 언론도 썼더만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철조망 막 있는 거 이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 깃발 하나씩 꽂은 거예요, 무덤에다가. 젤렌스키 지하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철조망과 숲속 공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묘지. 이거는 또 우크라이나군 참호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있나 러시아군이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참호 밖으로 나오면은 우크라이나군 이제 사상 이거 뭐야?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우 밖으로 나오면 또 우크라이나군 좀 사망자 또 있고. 그만 볼게요. 드네프로페트로스크 방향에서 젠트르 공격 부대 소속 전투원들이 작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전투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숨어있으려 했던 적의 참호를 정밀 조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나 볼까요? 뭐라는지 길도 숲도 모든 게 블랙락에 팔렸어요. 바람도 푸른 하늘도 이제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죠. 이제 아셨어요? 블랙락이 거기 다 사고요. 그래갖고 땅을 찾기 위해서 땅에 집착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사람 마구마구 갈아 넣는 거고요. 러시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폭탄 떨어뜨리면서 다 죽이는 거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략 목표가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땅을 되찾겠다는 거고요. 러시아는 땅은 두 번째. 땅도 중요하지. 여기 우리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땅을 찾겠다고 달겨드는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보고 우크라이나군 여기 다 깨지잖아. 그럼 또 나토가 들어올 거 아니야? 너네도 여기서 다 깨고 그리고 나토 군대 없어? 그러면 천천히 걸어갈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반쪽짜리 지도인 게 우크라이나 측의 목표는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어. 왜 여기 아직도 빨갛잖아. 실패잖아.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하지만 러시아 측의 목표는 달성은 알 수가 없어. 왜? 러시아 측의 목표는 땅이 아니고 많이 죽이는 거거든. 많이 뽀개고 탱크링 이런 거 장갑차 이런 거. 그게 지도에 나오냐고. 지도에 숫자 표시에 여기 몇 대 몇. 그거 어떻게 믿는데?
영상 내가 왜 찾는데 아 거기 깃발 올렸다고 알았어 내가 확인하겠어 어떤 놈이 거짓말하는지 이거 보려고 영상 찾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몇 대 푸셨다는 거 영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도를 안 보고 지나가면은 좀 섭섭하니까 그냥 한번 그냥 훅 하는 거야. 여기 하나 나왔네. 여기 또 우크라이나군 대차전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못 본 겁니다. 네. 네, 또 오늘도 길거리에서 블랙락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고기 분쇄기에 갈아 넣을 우크라이나인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back to 편에 running 서서 their 군대를 country. 종식시킨다는 게 I'd not. 무슨 뜻입니까? 이거요. 자기네가 여기다 이 힐러리도 분명히 여기다 펀드 투자해서 여기 땅을 겁나 샀을 거예요. 공장도 사고 지분 투자해갖고. 근데 이거를 다 도로 뺏는 거 그게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힐러리도 여기다 겁나 몰빵해갖고 지금 블랙락에다가 거기 펀드 가입해갖고 작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서건, 린제 그레이엄 공화당 서건 다 합심해갖고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못하지. 우크라이나 동원 태세 강화, 중요 기업 대상 대규모 인력 배치 취소 준비 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국방에 필요한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안 되겠어. 저 군인이 모자라니까 그냥 엔간하면 다 잘라버리고 너네 군대가 이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내가 공식 웹사이트 여성에게도 의무 징집을 하자는 이거 또 나왔네. 여자도 군대 보내자는 거 우크라이나 또 나왔어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동은 병화에 대한 열망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하일 갈루진 외무부 차관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의 행동이 명시된 병화 목표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갈루진 차관은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미국은 스스로를 중립적인 중재자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주목했다며 동시에 그는 최근 몇 주 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회담을 주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예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 정보 제공 그리고 기타 지원은 그 자체로 병화에 대한 열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동결하는 방안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면은 인류를 멸망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인류의 본성상 이게 근본 원인 제거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비나치와 걔네들이 숨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처럼 숨어버리고 어디로 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그냥 체포해갖고 재판장에 세울 거야. 힘들 텐데 그거. 이후 대출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빨갱이 타령 프랑스도 빨갱이 타령하는 거야 정치 때? 한국에서도 하도 선거 때 빨갱이 타령을 해갖고 제가 북한에 관심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북한에서 총 쐈대 이 새끼들은.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수십 년을 듣고 살아오니까 그냥 북한 그러면 안 궁금해지는 거예요. 북한 안 궁금해 그냥. 북한에 제가 조상 땅이 있어갖고 찾아야 되면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면 폴린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소보는 어디냐면요. 코소보는 여기거든요. 유고 내전 때 이 코소보 분리독립 이런 것 때문에 시발점이 됐던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를 젤렌스키가 인정을 안 한대. 여기가 이쪽도 그 러시아 정교 그쪽 지역이거든요. 원래 동방 정교가 그리스 정교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가 옛날 그리스 그쪽 나아발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밑에 있고 마케도니아가 아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계죠. 슬라브계가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슬람계가 이제 좀 섞여 있는데 그 갈등을 일으켜 갖고 이제 유고내전이 발발했다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발화점이 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코소보인 거예요. 근데 이 코소보는 어디냐면 서방 측이에요. 미국과 나토 측. 근데 이거를 뭐라고요? 젤렌스키가 국가로 인정 못한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여기서 난리 났대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시절에 그 우크라이나 도와주던 그 관계 업무하던 사람들 군인들이고 뭐고 다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크라이나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거기로 화살을 쏘지 않는 놈은 다 자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전 준비해야 되잖아요. 트럼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전이에요. 지금 이미 내전 중이에요.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트럼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정적들이 막 이상한 걸로 걸고 막
부정선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화살을 안 쏴 이 새끼 잘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페크 플러스가 러시아의 할당량을 증가했어도 러시아가 갑자기 증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파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배를 늘려갖고 수송량을 늘릴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핀란드 기업 위성 생산량 2배로 늘려. 핀란드에 이제 위성 생산 기업이 있는데 아마 군사 위성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뉴스야? 한국 태극기 그려 있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북한도 러시아한테 병력 파병하는데 너네도 우리한테 대공 미사일 같은 거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한국이 우리는 살상 무기는 못 주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그게 궁금해갖고 댓글 반응이 궁금해갖고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 젤렌스키 당신도 문제다. 모지라 니들 나라나 걱정해라. 괜히 남북긴장 조성하지 말고 어떻게든 한국 끌어들이려고 발광하지 마. 그런다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도와주진 않을 터. 한국이 남이 나라 전쟁 끌어들이지 말라. 너네들 전쟁 너네가 알아서 해라. 왜 들어오라고 해 성가시게. 왜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냐. 나토가 도와줘야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 가만히 있어봐. 다 찾아봤는데 우크라이나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 딱 하나 찾아보고 친일 나라니까 일본한테 기대. 왜 너의 전쟁에 세계가 참여해야지. 너가 현상무지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인데 너나 잘하세요. 전쟁 중에 탈영병이 넘쳐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유럽을 대신해서 전쟁하는 나라 비상계엄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있어. 댓글 순위 왜 이렇게 높아졌지? 니네 나라는 이거 전쟁 시작할 때는 다른 기사 밑에 드는 것도 볼게요. 이건 또 다른 그 같은 이제 그 주제로 다른 언론사 기사거든요. 그 밑에도 거의 그래 절대 해주면 안 돼. 막 나토가 올 2월달에 끌어다 모아 지원한 60억 달러 4개월 만에 꿀꺽한 젤렌스키와 나치 우크라이나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있었으면 미국도 이런 거에 전쟁에서 포기한 것도 결국 자국 무기가 고갈되어 더 이상 분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즉 미국이 지원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할 무기도 있을 리 만무한터. 그러니 한국에다 손 벌리고 있는 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야가 없어. 뭐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크라이나에다 돈 퍼주는 건 싫은 거야. 왜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이거 정상 아닙니까? 야 우리도 지금 어려워서 우리 복지 그거 할 것도 없는데 니들한테 왜 돈을 주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생 우크라이나에 장인 장모님이 있고 처갓집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놈들 우크라이나에 무슨 사업하는 놈들만 댓글을 다는지 막 그래갖고 안 봤거든요. 오랜만에 5년 만에 봤더니 댓글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네.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이 귀한 후 새로운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상위 군인들 와갖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난리 나요. 강도하고 삥 뜯고 막 하여튼 그래서 상위군 우리도 한국도 6.25 이후에 상위군인들 그러니까 경찰 이제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팔다리 잘라진 사람들 그 무슨 일이라도 하나씩 일거리 만들어서 직업을 줬어요. 러시아와 북한은 노동이주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일도 잘하고 법도 잘 지키고 그래갖고 북한 노동자들 대거 데려오기로 했답니다. 외교 및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주요 도로 교량이 조만간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 어디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 이게 철교예요. 아마 철도 다리일 거예요. 철교일 거예요. 철교처럼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철교 맞나? 잘 모르겠는데? 철교일 거야 이거. 여기 있잖아. 기차역으로 들어가잖아. 예. 이게 철교 맞는데 원래 여기 철교가 있는데 이 얼마 전에 나온 그 사진에 따르면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도로를 이제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있어. 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철도 기존 철도인데 이쪽에다가 새로운 그 다리인데 이거는 자동차 다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로 교량 이것이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량은 양국 간 장비 화물 인력의 신속하고 대규모 이동을 위한 군사 물류 강화에 특화되어 설계 및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인력이 싸잖아요. 북한 인력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 갖고 이 교량으로 이빠이 수출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의 70년대 중동 붐, 그다음에 그 월남전 그 특수 그게 북한에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유해한 선전에 대한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된 중입니다. 사실상 정부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은 잡아서 감옥에다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도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정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은 한국에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전쟁터로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전 세계 한국화가 되는 거죠. 한국은 73년간 휴전 상태로 있으면서 야 전쟁 중이니까 인권이고 자시고 지금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권이 문제야. 배때기 쳐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이제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분쟁을 일으켜갖고 전 세계를 통제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리비아 자위야 정유소에서 폭발 발생 보고 리비아 서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트리폴리 서쪽에 정유 또 누가 했을까 이거는 또 리비아의 저건 누구지? 미국인가? 누군가 뭐 시켜서 했겠죠.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담당 장관은 메카 동맹은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터키하고 사우디, 파키스탄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야 우리 서로 도와주자 미국은 빼고 야 미국 군대 있으니까 괜히 전쟁만 나고 우리 힘드니까 우리끼리 서로 돕자 그걸 했는데 이스라엘은 싫어하고 이란은 좋대요. 이란은 환영이 우리 이슬람끼리 뭉쳐서 미국은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그럼 너네끼리 잘 해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안 좋아. 메카 동맹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었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터키와 손을 잡는 순간 이는 지중해와 시리아 전전 모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웃 나라인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가 체결한 이번 협정은 이란이 불리하다고 우려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종교적, 역사적, 문명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는 이 세 나라와 오랜 우정을 이어왔음에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이랑 싸우고 있지.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음 이런 얘기죠.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죠. 저걸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한 놈만 패. 나는 미국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번 협정 체결은 지역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우리는 항상 무슬림 국가들 간의 동맹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네, 쿠르드군이 또 시리아 아마 쿠르드는 이 국가가 아니고 종족이기 때문에 시리아에도 좀 사나 봐요. 그래서 또 뭐 시리아 정부군 진지를 방어하고 그러니까 쿠르드군이 쿠르드는 뭐냐면 대략 이만큼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 사실상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메데 파사할 때 그 메데가 이 메디아거든요. 이 사람들이 쿠르드족이라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은 이쪽은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죠.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서로 손을 잡고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지금 이라크 지구에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라를 못 만들었나 봐. 자기네. 근데 자기네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은 여기야. 근데 그게 뭐야? 터키,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에 다 쪼개져 있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미국이 사탕 발림을 해갖고 야 너네 국가 만들어줄게 이번에 있잖아 이란 좀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뭐 꽂혀버리고 사탕 발림해서 이용해 꽂혀버리고 슬픈 나라예요 이 쿠르드군은 알레포 동부 교회 아인 아랍 코바니에 있는 알줄라니 충성파 군대 본부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쿠르드군과 다마스쿠스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시리아는 이제 터키 일종의 괴뢰 친터키잖아요. 근데 터키가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막 총 땅콩땅콩 소리 나면 누가 좋아해? 이스라엘이 좋잖아요. 지금 배우가 누구일지 이제 느낌이 가죠? 예? 근데 쿠르드족이 또 이스라엘 모르지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시리아의 또 이슬람 저항 전선은 또 이스라엘에다가 비유도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시리아 그 정부군 그쪽 라인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쿠르드는 또 누구의 그걸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고 좀 이런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 때문에 직접 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시켰나 보지. 네. 악시오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간의 비밀 협정을 중지하며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의 핵 프로그램에서 남은 핵물질을 99번 기지에 보관된 카비르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시리아 신정부가 터키의 도움을 받아 해당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핵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제 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손잡는지 알겠네. 시리아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야 러시아 군대 있잖아. 우리 같이 훈련 좀 하고 우리 군대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좀 이렇게 손 내미는 모양이네. 그죠?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는데 기름이 나와갖고 바다에 기름이 붙었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선박의 테헤란의 허가 없이 어둠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만 해안에서도 화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에서 아람코는 안사르알 이제 예멘 후티 반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유 공장을 두 번째로 공격한 후 일일 생산량 40만 배럴 규모의 정유 공장 재가동을 8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해당 정유 공장은 안사르 알라 아닌가? 또 알샤바브라는 단체가 또 있나? 첫 번째 공격이 있었던 7월 26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흐름이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쟁하니까 당연하겠죠.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공격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란은 중동 전역에 2,000건 이상의 공습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개국에 걸쳐 미군이 사용하는 최소 20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미군은 최대 130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 손실과 군사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42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그중에는 공군기지에 추가되었던 여러 대의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 좀 느낌이 오는데요. 여기서 일어난 건 이런 거예요. 이란은 산악 지역이에요. 땅굴 파고요. 화강암 지하 100m에다 땅굴 파고요. 미사일 이렇게 뽕 나가고 뿅뿅뿅뿅 쏘고 속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 돈 버는 공장, 정육 공장 무슨 뭐 유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박살나고 군사기지 다 박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제압을 하려면 지상군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악 지형에다 험악하고 넓고 막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군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리군도 이제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 계속 거기도 미사일 공격하고 있거든 이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사일로 승부를 보는데 미사일전에서 불리한 자는 누구예요? 뽀개질 게 많은 놈, 부자, 뽀개질 비싼 공장이 많은 놈이 불리해. 현대전에서 지상군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산악지형 같은 데는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이쪽으로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굳이 그럴 필요까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부자니까 너네 비싼 거 한번 뽀개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 봅시다. 북한하고 남한이 싸움이 붙었다 봅시다. 둘 다 산악지형이라 서로 지상군이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둘 다 이제 북한이 더 땅굴이 많겠죠. 땅굴에다가 다 집어넣고 어떻게 북한이 여기다 공격을 하는 거야? 반도체 공장, 포항 제철 공장, 조선 공장, 그다음에 정육 공장, 비료 공장, 또 뭐 무슨 공장 있어. 하여튼 그냥 공장이란 공장 돈 되는 건 다 부시는 거지. 원자력 발전소 있냐 너네? 여기 다 박살내겠어.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는 것 자체가 패배야. 누가? 잘 사는 나라. 비싼 거 뽀개질 게 많은 나라. 아파트 강남 아파트 한번 박살내볼까? 북한이 김정은이 빡 돌아갖고 막 쏘기 시작하면은 뽀개질 비싼 물건이 많은 나라가 지내요. 북한에 뭐가 있어? 뽀개져서 비싼 물건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협상을 중단하고 2029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표했으면 잘 생각했어. 걔하고는 무슨 협상을 해도 바로 손바닥 뒤집기 때문에 그냥 일 다 보셨어요? 형님 가세요. 가시라고요. 협상을 좀 협상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당신이랑 뭐 협상 도장 찍어봤자 바로 뒤집는데 내가 뭐 그냥 가세요. 볼일 다 보셨으면 가세요. 폭탄이 남았어요? 없어요? 그럼 가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뭔 협상이 필요해. 전쟁 뭐 못하면 그냥 가는 거지. 다음에 또 폭탄 만들면 오세요 형님. 그냥 그런 거지 뭐.
유가 급등 속 미국 전략 비축량이 3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완화하고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수개월간 긴급 방출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악시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계획이 없으며 대신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북극을 통과하는 첫 전기 컨테이너 항로인 얼음 실크로드를 개설하여 러시아의 북극 항로를 통해 중국 항과 영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운항사 시 레전드의 새로운 서비스는 닝보와 펠릭스도어를 연결하며 기존 40일 소요되는 항해 시간을 약 절반인 2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보안 위험이 높은 홍해와 같은 주요 해협을 우회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이 항로의 운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엄격한 러시아 규제, 혹독한 해상 조건, 그리고 부족한 구조 인프라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영국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절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가면 40일, 위로 가면 20일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북극 할만하네. 콜롬비아 정부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골란고원은 옛날에 60년대 며칠 전쟁, 뭐 일주일 전쟁, 뭐 이런 것 때 골란고원을 먹었었거든요. 골란고원은 대략적으로 이쯤 되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시리아 넘어가면서 그때 또 추가로 또 골란고원을 추가로 또 많이 먹었대요, 이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는 국제법적으로 막 영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이외에 두 번째로 콜롬비아가 여기를 이스라엘 영토 맞으면 또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인정했던 그 콜롬비아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병원에 붕괴했는데 붕괴 직전에 의사 두 명이 칼리 대학병원이 무너지기 직전에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네, 막 무너져갖고 밑에 사람 깔리고 죽고 다치고. 네, 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지진 나는 거 뭐 하고 보고 있고. 이거는 그 인공 지진 아닌가 본데. 이스라엘의 친화적이잖아요, 콜롬비아는. 근데 미국이 기상무기로 지진 일으켜 갖고 콜롬비아를 벌줄 리가 없잖아요. 이거 공항이래. 콜롬비아 공항인데 기와장이 다 떨어져,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 이 교회 건물 같은데? 뭐 교회 종탑이 떨어지고 있어, 쓰러지고 있어, 그죠? 조그맣게 교회 종탑 같은 거 떨어지는 거 보시죠? 교회 같아. 고딕 양식인가 뭐 그런 뭐야? 교회 맞잖아요, 그죠?